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배관용접 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관 조립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순서 그리고 중요한 점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오늘 보시고 오셔야 오늘 작업 내용이 100%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보고 오시고 오늘 작업할 도면은 에너지관리 기능장 4번 도면으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도면 분할에 대해서는 한번 해봤고 그건 기초적으로 계획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이 진행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진행하기 전에 도면을 분할하는 작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면 분할 작업을 진행했고 제가 사진을 띄워드려서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 자, 이제 다음은 사전에 도면 분할 작업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알려드렸던 중요한 작업 3가지 중에 분할은 했고, 두 번째 이제 배치 작업입니다. 내가 실제로 진행할 스풀, 배관의 묶음을 스풀이라고 그러죠. 스풀을 먼저 다이 위에 배치를 할 겁니다. 내가 묶은 범위 안에서 내가 진행할 부분만 배치를 하시면 돼요. 자, 대신에 배치를 하실 때 내가 묶어 놓은 덩어리 안에 있는 부속과 파이프까지만 딱 명확하게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부속이 하나가 내가 나눈 기준에서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져버리면 나중에 조립할 때 생각보다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자, 제가 임의로 매긴 남바링 한 1번 도면부터 일단 1번 스풀부터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6. 자,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9, 20A 129.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입상이기 때문에 평면 돼 있는 부분이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평면은 평면대로 입상은 눕힌 모양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게 모양을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면 부분에 들어갈 32A 정티 그리고 부싱까지 이렇게 평면 따로 해주고 그 다음 입상되는 부분 위로 올라서 세울 수 없는 부분은 눕힌 모양으로 배치를 해줄 겁니다. 자, 올라오는 부분 120 그 다음에 올라와서 123 그 다음에 들어갈 파이프 120 자, 그리고 사이에 들어갈 부속들 20A 엘보 그 다음에 20A 엘보 그 다음에 이경T 그 다음에 끝단에 유니온 반절. 지금 분할을 할 때 유니온을 반 갈라서 분할을 했었죠. 그래서 반절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근데 유니온은 갈랐을 때 두 개의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하나는 순나사가 나 있는 거, 하나는 앞나사 커버가 있는 거. 방향이 이렇게 되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거를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반쪽은 내려놓고 나머지 반쪽은 모양대로 배치. 이런 식으로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내가 모양이 헷갈리지 않게 일단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작업들이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말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대부분은 지금 이렇게 배치 작업을 해놓으면 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꽂고 또 부속 한 개 꽂고 또 파이프 하나 꽂고 줄줄줄줄 연결해서 가려고 하실 건데 배관 작업할 때 지금 나사 조립 작업할 때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핸들링이 하기 어려웠습니다. 핸들링 하기 어려서 처음에는 뭐 줄줄줄줄 이렇게 달고 가도 그렇게 어렵다고는 잘 못 느끼는데 조금씩 덩어리가 커지다 보면 내가 작은 부속 하나, 이런 엘보 하나 끼우기 위해서 이만한 덩어리를 손으로 핸들링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여러 가지, 또 내가 이 부분을 돌리고 싶은데 앞에 나사가 막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정밀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좀 쉽게, 손쉽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냐, 지금 나사 조립은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핸들링하기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파이프의 치수의 기준이 어디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부속이 연결이 됐을 때 이 부속이 한 개 연결된다 해서 지금 이 부속과 반대편의 치수를 측정할 기준이 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파이프, 그냥 양옆에 나사가 나 있는 이 파이프 자체에는 치수의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파이프마다 치수의 기준을 한 개씩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그냥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연결하고, 다른 부분 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연결하고,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씩 이렇게 연결을 해 두시면 일단 처음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연결할 때는 치수를 측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제 그 파이프의 기준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씩을 연결할 때 얼만큼 넣어야 되냐, 불완전 나사를 제외하고 두 산을 남기고 삽입하시면 거의 스탠다드대로 기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파이프 길이가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사람이 작업하다 보면, 아니면 나사를 조금 더 내거나 덜 낼 수도 있고, 그런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일단 지금 당장은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속을 끼워서 일단 기준을 한 부분 만들고 반대편에 연결할 때 치수를 측정하면서 약간씩 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20A건 25A건 파이프 사이즈에 상관없이 전부 다 두 산을 남겨놓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에도 나사 노출이 한 산에서 두 산 남기게 돼 있고, 부속 치수와 나사 가공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면 거의 한 산에서 두 산 남기게 부속 치수들이 보통 산출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입상이 있는 부분과 평면이 있는 부분은 같은 스풀 내에 만들더라도, 한 묶음이 돼 있더라도 좀 작업을 편하게 하려면 평면 부분 따로 만들고 입상 부분 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결합할 수 있게 제가 하면 편하다고 했었죠. 자, 일단은 평면 부분만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씩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일단 평면 부분 또 완성해 놓고 입상 부분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싱이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 부속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측정을 부싱 끝단부터 티 끝단까지 노출 길이를 17mm 맞춰 두시면 됩니다. 지금 20mm 나오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 감아주면 17mm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티 끝단에서 부싱 끝단까지 지금 17mm 지금 제가 맞춰놨습니다. 요 티 끝단부터 부싱 끝단까지 노출 길이. 자, 그래서 다시 제자리 배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제자리 배치를 해두어야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일단 평면 부분은 이렇게 놔두고, 자, 입상 부분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두 산을 남기고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자, 지금 당장 이제 기준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향, 뭐 길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두산만 남겨놓고 그냥 쪼으시면 돼요. 그러면 조인을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두산만 잘 맞춰주시고, 자, 제가 두산을 맞춰서 이렇게 맞춰놨는데 보이실까요? 이렇게. 자, 불완전 나사를 제외하고 두산. 자, 근데 이 두산을 맞출 때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테프론 테이프는 저는 앞부분 요 절반 정도만 이렇게 감습니다. 근데 이제 테프론을 뒤에까지 쭉 다 골고루 발라놔버리면 나중에 노출되는 나산을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작업을 할 때 테프론이 덮고 있는 나산을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부속 끝단에서 노출되어 있는 나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테프론이 덮고 있으면 여기 테프론에 안 보이니까 난 두산 노출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대부분 안 그러시겠죠.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이 부속 끝단에서 노출된 깎여 있는 길이를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제자리 배치해 두고, 자, 그 다음에 또 파이프 하나의 부속 한개. 자, 두산을 남겨두고 그냥 쪼을 겁니다. 자, 반대편에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파이프 하나 연결한 개, 파이프에 부속 한 개 연결하면서 두산을 맞춰주는 겁니다. 기준을 만들어주는 단계죠. 자, 다시 제자리 배치. 자, 그리고 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자, 또 두산을 남기고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 해주고, 자, 제가 화면에 좀 잘 담기 위해서 평면 부분은 살짝 잠깐 빼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원래 실제 모양은 이렇게 해서 엘보가 서 있고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지금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이렇게 연결됐고, 끝에 유니온이 하나 이렇게 남을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이 부속 자체에 치수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이프에 먼저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각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끼리 이제 결합을 작업을 할 건데, 그때 이제 같이 치수 맞춰서 결합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모양에서 이제는 이 엘보의 치수 기준이 있고, 지금 이 엘보에도 치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연결된 형태인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치수를 측정해서 맞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거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랑 조금 작업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씩 연결할 때랑. 왜냐면 지금 이 파이프에는 치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쪼우는 거라서 지금 당장 뭐 치수를 재고할 필요 없이 그냥 두산만 남기고 쪼우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반대편에 연결할 땐 치수를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누적 오차를 없애야 돼요. 왜냐면 2, 3mm씩 차이를 내놓으면 계속 그게 누적되면 나중에 유니온이나 플랜지가 안 만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밀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자, 사람이 작업하다 보니까 관을 정확하게 마킹해서 자른다 해도 조금 1mm 길거나 짧게 자를 수도 있고, 나사를 조금씩 더 내거나 덜 낼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 만약에 뭐 두산을 맞추면 맞게 해놨다고 해서 두산을 딱 맞추면 거의 대부분 맞긴 한데, 쪼우다 보니까 두산을 남기고 쪼았는데 2mm가 크거나 4mm가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두 바퀴, 뭐 한 바퀴 이렇게 계산해서 쪼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대신에 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두산을 남기고 쪼았는데 한 2mm, 4mm씩 이렇게 치수가 작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대부분 풀려고 할 겁니다.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풀어놓으면은 물이 셀 거예요. 풀면은 그냥 쪼았다가 풀어놓으면 무조건 셉니다. 이거는 100% 세요. 자, 그러면 안 세려면 끝까지 다 풀어서 테프론을 다시 테이핑하고 다시 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압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있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게 돼요. 그럼 가장 현명하게 작업하는 건 처음에 내가 측정을 했을 때 치수가 작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쪼을 때는 그냥 두 산을 남기고 기준을 만든 작업이니까 스탠다드대로 두 산을 남길 겁니다. 두 산을 남기면 치수가 맞게 돼 있으니까. 자, 근데 반대편은 뭐 작업의 진행 과정 중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보다는 클 때 재서 계산해서 넣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끼리 결합, 치수끼리 재야 되는 포인트끼리 결합할 때는 세 산 정도 조금 한두 바퀴 적게 감아놓고 치수를 측정해보고 계산해서 넣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치수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치수가 오차가 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놔져 있을 때는 방향이 좀 덜 헷갈려요. 근데 바이스에 물려서 쪼우다 보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게 쪼우다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지 막 이렇게 돼야 되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 하나에 치수 하나, 그러면 치수에 대한 기준도 생겼지만 방향에 대한 기준, 엘보나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쪼우기 전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씩 해놓고 이제 방향을 미리 다 마킹을 해놔 버릴 겁니다. 내가 쪼을 때 헷갈리지 않게. 자, 시범을 보여드리면, 자, 대신에 도면이랑 똑같이 놓긴 해야겠죠. 자, 눕혀놓은 모양, 입상 눕혀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T도 저쪽 밑으로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도면이랑 똑같이 배치를 하고 파이프랑 엘보, 얘랑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면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틀어지면 만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마킹. 그리고 지금 이 T는 밑으로 가고 엘보는 이쪽으로 왔을 때 방향이 도면과 똑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 뭐 실질적으로 그때 유니온은 크게 상관이 없죠. 방향이 뭐 이렇게 좀 돌거나 해도 뭐 동그란 부속이기 때문에 뭐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초보자들은 했다 안 했다 하면 헷갈리시니까 그냥 뭐 이것도 방향을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연결해 들어가면 방향이 헷갈릴 일은 없겠죠. 자, 일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끼리 결합이기 때문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해놓은 것끼리 이제 결합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파이프와 부속을 연결을 할 건데, 이제, 지금 바이스에 어느 파이프가 고정돼야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조립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파이프가 있고, 이쪽은 부속이 있죠. 그래도 여기 뒤에는 파이프가 하나 더 있죠. 자,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바이스에 고정되는 파이프는 항상 무조건적으로 지금 부속과 조인되는 부분, 요 나사가 달려있는 부분 있죠. 여기 나사가 있는 부분. 여기 연결된 파이프, 직접적인 파이프가 항상 바이스에 고정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바이스에 이게 고정이 되고 이 부속이 회전을 하면 다른 나사가 회전할 리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두 개 포인트가 결합이 되는데 지금 바이스에 요 한 칸 건너 이 파이프를 고정시켜 버리면 파이프 렌치로 이걸 돌리다 보면 요 앞에 나사가 휙휙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인지 크게 상관하지 말고 항상 조립되는 나사가 달려있는 직접적인 파이프가 고정이 되고 부속이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파이프부터 고정을 시키고 자,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아까 제가 몇 산을 남기라고 했죠? 자, 이제는 치수, 바이스 뒤편에 기준 부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쪼우는 부속과 거리를 맞춰야 되니까 세 산을 남기고 일단 측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세 산을 남겨 놓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세 산을 남겨 측정해서 계산해서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산쯤 남겨놓고, 자, 원래 제가 마킹해 놓은 페인트 마커 표시가 이렇게 왔을 때 요 엘보가 위로 오고 지금 이 엘보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됐을 때가 실제 치수가 맞겠죠. 근데 지금 어차피 치수를 크게 맞춰 놓은 거예요.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자, 그러면 지금 이 파이프는 위로 올라오고 이 파이프는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 좌를 측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서. 자, 이럴 경우에는 일단 더 돌릴 거니까 계산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 엘보랑 이 엘보랑 같은 방향으로 오게 합니다. 어차피 마킹이 있으니까 방향이 헷갈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같은 방향으로 오게 해놓고, 자, 우리가 절삭을 하고 남은 테스트용 파이프가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 때 요거를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지금 요 뒷부분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노출을 시켜놔야 치수 측정을 간편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간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이제 바이스 사이로 넣어서 치수를 한번 측정해 볼 겁니다. 자, 지금 165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여유 있게 놔둬서 165. 자, 그러면 몇 바퀴 감아야 되죠? 지금 한 바퀴에 2mm씩 들어갑니다. 파이프 뭐 20A 같은 경우에는 1.8mm, 25A 이상은 2.3mm가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삽입이 돼요. 그러면 그냥 뭐 0.3mm 뭐 그리고 0.2mm 오차이기 때문에 그냥 반올림해서 한 바퀴당 2mm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5mm가 크기 때문에 일단 세 바퀴를 돌리면 6mm니까 좀 작죠. 그리고 두 바퀴를 돌리기엔 4mm니까 그냥 1mm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한 바퀴. 자, 두 바퀴째 돌아오면서 아까 제가 측정했던 데를 생각하면 위로 올라오게 해서 해야 두 바퀴인데, 올라오는 딱 마지막 바퀴 때 이 마킹을 만나게 방향을 이제 마지막에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아까는 위에였는데 한 바퀴 돌아오고 두 바퀴째 돌아오면서 90도 돌아오게 하면 원래 방향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치수가 맞춰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바퀴 때는 치수를 측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초보자들은. 왜냐면 아까는 같은 방향이 와서 간편하게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했는데, 이제 삐딱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잘을 대면 잘을 삐딱하게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차가 생겨요. 계산해서 감으면 거의 정확히 치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산 정도 남았을 때 치수 측정해보고 계산해서 넣고 끝입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맞췄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치수 맞췄어, 이제 넘어가야지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나와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설계 단계, 이제 분할하는 작업, 그 다음에 자우립하기 전에 배치하는 거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게 뭐였냐면 평행도였습니다. 평행도. 이게 다른 일반 치수는 1, 2mm 차이가 나면 그대로 1, 2mm 차이가 나지만 평행도는 1도만 틀어줘도 저 뒤에 가면 10mm, 20mm 우습게 오차가 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치수를 맞추고 이렇게 쪼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준과 내가 지금 쪼우는 기준을 평행, 직각이나 아니면은 평행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 노출시켜 놓은 파이프와 이 파이프가 직각이 되는지를 맞추셔야 돼요. 눈으로 딱 뒤에서 보면은 뭐 지금 약간의 차이 나는 걸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건 눈으로 봤을 때 최대한 직각이 될 수 있게. 자, 그러면 제가 뭐 처음에 지금 작업하는 거라서 설명이 길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인트 막깎이 방향도 맞췄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파이프를 제가 뺐는데 여기 올라오는 파이프와 여기 가는 파이프가 직각이 될 수 있게 눈으로 뒤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제자리 배치. 자, 마찬가지 T와 또 요 두 개, 마킹해 놓은 요 두 개가 다시 만나서 조립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지금 요 파이프와 요 파이프 중에 이렇게 결합이 되면 뭐가 고정돼야 되는지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나사가 달려있는 직접적인 파이프가 고정이 되고 부속이 회전을 할 겁니다. 자, 파이프를 고정시켜주고 이제 부속이 회전을 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방향과 치수를 측정하기 편하게 더미 파이프 15A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15A 부분은 우리가 실제 작업하는 부분에 없기 때문에 15A는 만들어 가시고, 지금 울산 지역이나 금방 지역에는 전부 다 15A 파이프 만들어 오는 걸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제 치수간에 지금 바이스 뒤에 치수 기준이 있죠. 그러면 세산을 남겨줘야겠죠. 그리고 원래 방향 말고 앞에 기준 파이프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오게 해주고 치수를 측정할 겁니다. 자, 164가 나오네요. 그러면 두 바퀴겠죠? 4mm니까 한 바퀴, 두 바퀴째 돌아오면서 원래 방향, 페인트 마커 보고 방향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앉아서 앞에 파이프와 지금 더미 파이프와 연결된 부분이 직각이 될 수 있게. 자, 그래서 치수를 맞추고 평행도 맞추고 넘어가고, 치수를 맞추고 평행도 맞추고 넘어가고, 이건 무한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요 파이프 라인과 요 파이프 라인이 직각이 되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대충 말고 내 눈으로 최대한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끝에 유니온을 결합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유니온 또 치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유니온은 원래 요 부속에 반대편 또 있겠죠. 반대편이 이렇게 있어서 요 링의 중앙이 치수의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을 반쪽 나눠서 조립할 때는 제일 안쪽에 요 제일 끝단부 있죠. 제일 끝단부. 그리고 반대쪽도 제일 끝단부 맞춰주시면 나중에 커버에 중앙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을 결합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치수 간의 결합이죠. 바이스 뒤쪽에 치수 기준이 2포인트나 있죠. 뭐 그 중에는 이제 재기 편한 데를 재시면 되고, 자, 일단 이것도 그냥 막 감으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 세산을 남겨놓고 측정해보고 계산해서 넣어야겠죠. 자, 일단 세산쯤 남기고 치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세산쯤 남기고,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니온 파이프가 부속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눈대중으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가 왔다 갔다 눈 약간만 움직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유니온 측정할 때만 자를 두 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두 개. 지금 300자, 600자인데 유니온의 끝단면에 이렇게 자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세워서 이렇게 출렁출렁 되지 않게 옆으로 딱 붙여서 딱 밀착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자로 이렇게 마킹 싹 끌고 이렇게 갖다 대보면 지금 152가 나오네요. 152. 그럼 한 바퀴만 더 가면 되겠죠.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한 바퀴 이렇게 감아주고, 뭐 다 쪼우고 치수를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재봐야 정확하게 이 나사의 피치가 규격화되어 있는 거고, 앞나사도 그렇게 맞춰져 있고 정확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재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더미 파이프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스풀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입상되는 부분과 평면된 부분이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평면 부분과 입상 부분을 조립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해지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조립되는 파이프가 고정되고 부속이 회전을 할 겁니다. 이 덩어리가 회전을 하고 이 파이프가 고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쪼우다가 방향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도면과 똑같이 놓고 똑같이 맞춰서 도면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페인트 마카로 같은 방향 파이프와 부속에 만나야 될 포인트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스에 파이프를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속이 회전을 하면 되겠죠. 자, 몇 산 남겨야 되는지 아시죠? 세산을 남겨놓고 혹시나
지금 치수 간에 결합할 때는 혹시나 작을 걸 대비해서 클 때 치수를 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파이프가 고정되어 있고 부속만 회전을 하니까 딴 데가 어디 틀어질 리가 없죠. 내가 힘들게 평행도를 맞춰 놓은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같은 방향이 오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파이프와 이 파이프 원래 모양은 위로 오는 게 맞는데 같은 방향으로 오게 해서 치수를 한번 재볼 겁니다. 자, 이렇게 쟀을 때 지금 여기 치수가 지금 원래는 200mm, 지금 201mm가 나옵니다. 요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오면 치수가 딱 맞겠네요. 요런 오차, 지금 세산쯤, 두산 애매하게 남아있는데 세산쯤 나와있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오면 그냥 치수가 맞춰지고 끝이 나요. 요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나사가 좀 더 남아있는 느낌일 때 치수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치수를 맞추면 또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 평행도. 자, 뒤에서 앉아서 딱 보고 요 파이프와 요 파이프, 뒤에 파이프가 직각이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스풀이 완성이 됐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스풀은 1번 스풀, 지금 제가 임의의 넘버 1번 스풀은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지금 다이 위에, 작업대 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이 넓어질 수 있게 다이 밑에 넣어 둘 겁니다. 좀 전에 했던 과정들, 배치하고 파이프 하나에 부송한 게, 파이프 하나 부송한 게 두산을 남겨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끼리 이제 세산을 남기고 측정을 해보고 조립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만 하시면 돼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부터는 단순 작업의 반복입니다. 자,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스풀을 진행하겠습니다. 211. 여기 레듀셔, 제가 이렇게 레듀셔 집어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입상되는 부분은 눕혀놓은 모양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 109, 그 다음에 137, 137, 그리고 부속들 유니온, 그 다음에 엘보. 자, 이제 빠르게 그냥 아까 했던 것대로 기억하시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듀셔를 꼽는데 여기는 파이프 하나의 부속한계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용접용 엘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부속이기 때문에 치수의 기준이 있는 거죠. 레듀셔와 엘보, 이 파이프의 치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산을 남기고 쪼우는 게 아니고 세 산을 남기고 쪼아서 측정을 해봐야겠죠. 자, 세 산쯤 남았을 때 이제 측정을 할 겁니다. 레듀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출시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끝단위 치수 기준이 아니라서 자를 대고 할 수도 없습니다. 레듀셔의 치수의 기준은 요 길이 자로 재보면 레듀셔가 52mm가 나올 겁니다. 52mm. 그러면 절반, 즉 중앙 부분이 치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킹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52mm의 절반이면 26mm겠죠. 자로 재서 26mm 포인트. 이거는 메이커마다 꺾이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길이를 재서 마킹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레듀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빼서 치수를 측정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282mm가 나오네요. 그러면 한 바퀴만 더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2번 스풀의 평면 부분이 끝이 났고, 자, 이제 입상 부분을 따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치를 해놓고 이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자, 나 이 파이프 하나 부송한 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유니온을 꽂겠어. 오케이, 좋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마음이 급해서 보이는 대로 막 잡고 작업하시지 마시고. 자, 이제 그냥 지금은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단계이기 때문에 두 산을 남기고 쪼아주는 게 좋겠죠. 자, 두 산을 맞춰주고 다시 제자리 배치. 자, 아무데나 막 이렇게 던져 놓으면 헷갈려서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양을 유지해주는 습관. 자, 그리고 또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두 산 남겨주시고, 다시 제자리 배치. 그러면 이제 파이프 하나에 부속 한 개, 파이프 하나 부속 한 개 단계는 끝이 났어요. 이제부터는 조립하기 전에 이 단계에서는 페인트 마카로 방향을 표시해 두라 했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습관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면이랑 똑같이 T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파이프 열로 가고 했을 때 방향 표시, 파이프 여기랑 여기랑 만나면 된다. 유니온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일단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개부터 먼저 결합을 할게요. 자, 요 두 개 먼저 결합을 할 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자, 파이프가 고정되고 부속이 회전할 수 있게. 파이프가 고정이 되고, 자, 그리고 어차피 좀 이따 치수 측정을 해야 되니까 요 더미 파이프를 먼저 꽂아 두겠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엘보를 연결해 주시고. 자, 이제 치수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3산쯤 남겼을 때 치수를 측정하는 게 좋겠죠. 자, 같은 방향 오게 해놓고, 자, 162가 나옵니다. 그럼 한 바퀴겠죠. 자, 한 바퀴 돌아오면서 같은 방향, 원래 모양 방향. 그리고 뒤에 앉아서 평행도. 자, 오케이. 그리고 더미 파이프는 분리해버리고. 자, 더미 파이프가 있어야지만 평행도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 치수를 편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배치. 자, 그리고 유니온 또 결합해주면 되겠죠. 유니온. 자, 파이프가 고정되고 부속이 회전할 수 있게. 유니온은 치수 기준이 제일 끝단이다. 그러면 지금 유니온 결합이니까 반대편 치수가 기준이 있죠. 그러면 3산을 남기고, 세산쯤, 딱 3산을 남기란 소리는 아닙니다. 여유 있을 때 재라는 의미니까. 자, 유니온은 아까 자를 제가 2개 써서 측정하는 법을 알려드렸었죠. 센터 마킹하고, 그 다음에 자를 딱 안 움직이게 옆으로 딱 대서, 그 다음에 지금 딱 170이 나오네요. 원래 치수가 170인가요? 170이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풀 평면과 입상 부분을 따로 만들고 이제 결합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방향 표시. 제가 작업을 엄청 설렁설렁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천천히 해야 될 걸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급하면은 빨리 하다 보면 방향 표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면 돌리다가 헷갈리면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겠죠, 작업이. 작업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조금 힘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퍼가 고정되고 부속이 회전할 수 있게. 자, 마찬가지 반대편 치수가 기준이 있습니다. 3산 남겨야겠죠. 3산쯤 남겼을 때 원래 모양 말고 앞에 기준 파이프랑 같은 방향이 되게 이렇게 오게 해야 치수 측정이 편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로 재보니까 지금 205mm 나오네요. 좀 크게 나오네요. 그러면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아올 때 마지막 방향 잡아 놓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서 평행도.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풀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조립하는 거 보시면 나중에 지금 화면상에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랑 좀 방향이 또 달라서 지금 조립할 때 저는 나중에 유니온끼리나 플랜지끼리 거의 일치할 겁니다. 딱 조립을 했을 때. 왜냐면 파이프 하나하나 조립할 때 평행도를 다 맞춰가면서 하나하나씩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충대충 하고 나중에 맞춰야지 하면은 네, 큰일 나요. 뒤에 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이제 3번 스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3번 스풀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길진 않죠. 자, 배치부터 플랜지 들어가는 부분 눕혀놓고 그 다음에 338. 자, 이렇게 파이프 배치하고 거기 들어가는 부속들. 자, 엘보 그 다음에 끝단에 부싱 이렇게까지 배치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지금 파이프 안에 부속 한 개씩 계획을 잡아보니까 요렇게인데 자 일단은 이렇게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산 남기면 되겠죠. 반대편 기준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플랜지를 결합하실 때는 이 엘보와 지금 반대편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 엘보와 이 홀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평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홀 두 개 방향을. 그래서 처음에 바이스에 파이프 바이스에 물릴 때부터 이 홀 두 개가 얼추 이렇게 놔졌을 때 수평이 되게 이렇게 물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되게. 위에서 뭐 너무 정확하진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홀 두 개가 평행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 지금은 엘보와 플랜지 사이 간격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측정할 수 있게 더미 파이프를 하나 꽂아 두는 거예요. 파이프 렌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 여기는 파이프 하나에 부속한 게 개념보단 플랜지란 부속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치수의 측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3산 정도 남겨놓고 측정을 할 겁니다. 자, 3산쯤 남겨놓고 지금 플랜지와 엘보 간의 간격을 재줘야겠죠. 플랜지도 자를 두 개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잴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유니온처럼 자를 두 개를 대서 그냥 재겠습니다.
자, 지금 재보니까 168이 나와요. 이 170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치수가 맞다면 2mm가 작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플랜지가 우리가 지금 잴 수 있는 부분은 이 플랜지 끝단이지만 나중에 가스켓이 밀고 나가죠. 그래서 2mm 정도 작게 맞춰 놓는 게 정상 치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치수 포인트 보시면 플랜지 끝단이 치수 포인트가 아니고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의 중앙이 치수 포인트거든요. 나중에 재보시면 그렇게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아까 홀 두 개를 얼추 수평으로 물려놨었죠. 뒤에서 봤을 때 이 파이프가 얼추 수평이 되게 되면 나중에 볼팅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자, 그리고 다시 제자리 배치. 자, 제자리 배치.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지금 여기는 부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향 표시, 엘보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처음 하신 분은 습관적으로 이걸 처음에 익혀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했다 안 했다 하면 해야 될 때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좋습니다. 자, 이들 그대로 조립하면 되겠죠. 자, 몇 선 남겨야 될까요? 여기. 자, 끝단에 반대편에 치수 부속이 달려 있습니다. 부싱이 달려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반대편에 치수의 기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속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근데 보통 부속들은 다 치수의 기준이 달려 있죠. 자, 근데 부싱 같은 경우에는 부속이긴 하지만 치수의 기준은 없는 부속이에요. 왜냐면 지금 끝단이 뭐예요? 나사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파이프의 나사가 조금 더 연장이 된 나사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치수의 기준은 나중에 여기 뭐 사이즈는 다르지만 이 T가 이렇게 붙었을 때 여기 올라오는 파이프의 길이와 이 파이프의 길이, 플랜지 파이프의 길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여기 나사를 쪼으면서 부싱의 나사를 쪼으면서 치수를 맞춰 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쪼우는 부분에는 그냥 두 산을 남겨놓고 스탠다드대로 조립을 해 놓을 겁니다. 지금 당장 부싱이랑 맞출 수가 없어요. 부싱의 치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냥 두 산 남기고 쪼아 놓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3번 스풀이 마무리가 됩니다. 3번 스풀. 제일 간단한 것 같죠? 3번 스풀. 자, 이제는 4번 스풀인데 제가 4번 스풀이 너무 길기 때문에 4-1, 4-2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1부터 배치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가는 플랜지 파이프, 그 다음에 T, 이경T, 그리고 224, 그리고 엘보까지 제가 그때 같이 묶여있어요. 이경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잡아보면 파이프 하나 구성한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일단 조립을 하면 되겠죠. 파이프 안에 구성한 개씩. 자, 여기는 반대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파이프 안에 구성한 게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두산 남기고 좀 되겠죠. 두산 해주고 제자리에 배치. 지금 이거 너무 파이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마찬가지 플랜지이기 때문에 홀 두 개를 수평되게 바이스에 물릴 겁니다. 알죠? 수평되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T와 더미 파이프를 연결해서 지금 요 플랜지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치수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산 남겨놓고 치수 한번 재볼 겁니다. 자, 이렇게 오게 해서 치수가 지금 도면상에 150이기 때문에 148이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지금 딱 150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맞는 치수가 아닙니다. 150이 나오기 때문에 148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 더 감아줘야겠죠. 한 바퀴. 그리고 홀 두 개를 수평 맞췄기 때문에 이 파이프도 뒤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평 오케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리 배치했다가 일단 방향 표시하고 이쪽으로 도면에 똑같이 놓고 도면과 파이프와 부속에 표시, 그리고 파이프가 고정이 되고
부속이 회전을 하고, 자, 요거는 원래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세산만 남겨놨고 치수를 재보면 되겠죠. 자, 같은 방향 오게 해서 치수 측정. 자, 264가 나오네요. 두 바퀴 감아주면 되겠죠. 260포인트니까 한 바퀴, 두 바퀴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치수를 맞췄기 때문에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요 파이프 두 개 라인이 평행이 되면 되겠죠. 뒤에서 보고 겹쳐 봤을 때 평행이 되는지. 오케이. 그러면 4-1은 종료가 됐죠. 이제 4-2 부분을 배치하면 되겠죠. 자, 202mm, 그 다음에 198, 그 다음에 157, 그 다음에 205. 자, 작업을 하면 이런 영상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부속들. 자, 45 들고, 45 들고, 그 다음에 이경티. 이런 식으로. 자, 배치해주고. 자, 여기서도 이제 계획 한번 잡아볼게요. 파이프 하나 구성하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관이 하나 남는 거는 여기 끝에 그냥 T에 같이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부속이 남는 건 괜찮은데 관이 혼자 덩그러니 남지 않게 그냥 끝에 하나 있는 건 하나 더 붙여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파이프 하나에 부속한 게 두산을 남기고 볼 겁니다. 두산 배치, 그리고 또 파이프 하나에 부속한 게, 자, 두산 남기고 또 하면 되겠죠. 자, 두산을 마찬가지 남겨주시고, 자, 마지막 파이프 하나도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두산 반대에 길이 없죠. 그러면 두산, 자, 제자리 배치. 자, 요렇게 해서 또 항상 우리 했던 거 있죠. 이제 방향 표시 도면이랑 똑같이 놓고, 여기랑 여기가 만나면 되네, 여기랑 여기가 만나면 되네, 표시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결합을 들어갈 겁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45도 엘보가 조금 측정하기가 좀 힘들고 맞추기가, 평행도 같은 게 잡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어려운 거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러면 요 두 개 일단 먼저 결합을 할 거고, 파이프하고 정도 부속이 일단 회전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평행도 신경 쓰기 전에 치수부터 먼저 맞춰야겠죠. 자, 세산쯤 남겨놓고 얼추 방향만 맞춰놓고, 자, 이제 이렇게 빼볼 겁니다. 빼서 치수를 측정할 거예요. 자, 근데 45도 엘보 같은 경우에는 치수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서 제일 안쪽에서 제일 바깥쪽과 여기에서 12시, 그리고 좌우의 중앙, 여기다가 페인트 마커로 포인트를 하나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보시면 여기가 중간이란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게 안쪽이고 바깥쪽이고 쏠리기 시작하면은 치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도 찍었고, 여기도 포인트 찍었죠. 제가 여기에다가 포인트 찍었고, 여기도 포인트 찍었습니다. 요 거리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죠. 자, 지금 원래 측정해서 나와야 될 거리는, 파이프가 198이지만 측정 포인트가 198은 아니고, 양옆에 부속 치수를 다시 더하면은 28 더하면은 226이네요. 자, 지금 재보니까 228이 나와요. 한 바퀴 더 가면 되겠죠. 자, 한 바퀴 더 감아주시고, 자, 이제 평행도를 맞춰야 됩니다. 평행도 맞춘 경우에는 마찬가지 더미 파이프를 여기다 연결해 주시고, 나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때 뒤에서 그냥 이렇게 바라봤으면 평행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 45도 엘보 같은 경우에 사선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측정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파이프 바이스에서 풀어서 수평 바이스로 갈 겁니다. 수평 바이스. 자, 수평 바이스로 오셔서 지금 여기는 더미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S자를 만들어서 원래는 더미 파이프가 연결 안 돼 있으면 이렇게만 될 거니까 더미 파이프 하나 더 꽂아서 이 S자로 만든 다음에 이 45도 엘보가 되든 이 45도 엘보가 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수평 바이스에 이렇게 V자가 되게 물려줄 겁니다. 부속을 물려줄 거예요. 물려주시고 자로 600자 가지고 이렇게 파이프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 연달아서 다이게 이렇게 돼보는 거예요. 지금 끄떡끄떡끄떡거리죠. 두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쪽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평행이. 그래서 해서 닿을 수 있게 세 개가 파이프가 연달아서 닿을 수 있게 이렇게 맞춰지면 일자가 쫙 맞춰지는 거예요. 세 개가 여기 하나, 중간에 하나,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됐을 때 일자로 딱딱딱 다 달라붙을 수 있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만들어 온 더미 파이프를 빼버리고 자, 여기 제자리에 이렇게 모양대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 표시는 미리 돼 있으니까 두 개 그냥 결합해 주면 됩니다. 자, 파이프가 고정이 되고 부속이 회전할 수 있게. 자, 마찬가지 여기도 치수를 맞추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3산쯤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여유가 있게. 자, 여유가 있을 때 측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를 재려면은 아까 포인트 찍어 놓은 포인트랑 여기랑 T랑 재려면은 빼야 되니까 바이스에서 한 포인트 다음 여기도 포인트가 찍혀 있죠. 여기서 직선 간의 거리는 어차피 같으니까 여기를 재주는 게 편하게 잴 수가 있겠죠. 지금 160에 200이니까 360이 나온 게 맞겠죠. 자, 재보니까 362 나옵니다. 한 바퀴 더 감아주면 되겠죠. 해주고 그 다음에 앉아서 봤을 때 평행이 되게 딱 맞네요. 오케이.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4-2도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체 조립하기 전에 4-1과 2가 먼저 완성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만들었던 4-1과 2가 이렇게까지 결합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배치를 해놓고 뭐 헷갈릴 수 있겠죠, 물론. 자, 그러면 방향 표시해주고 여기랑 여기랑 만나면 되네 해주고 이제 바이스에 물려줄 겁니다. 물려주시고 이걸 좀 세워서 물리는 게 측정하기가 편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 치수를 맞춰야 되니까 여유가 있을 때 재보면 되겠죠. 자, 여유가 있을 때 자, 이제는 여기 가까이 재지 말고 길게 재면은 더 측정하기 편하겠죠. 근데 지금 얘가 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쟤랑 잴 수 있게 여기랑 여기랑 통과해서 잴 수 있게 맞춰 놓을 겁니다. 지금 601mm 나옵니다. 601mm.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원래 모양대로 반대편까지 넘어가면 1mm가 딱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일자가 되게, 평행이 되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4번 스풀도 1, 2번이 결합이 돼서 완성이 됐고,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1번, 2번, 3번 스풀을 다 꺼낼 겁니다. 이 전체 조립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체 조립을 하든 부분 조립을 하든 여러 가지 할 때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배치. 왜냐면 내가 모양을 작업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고, 자, 조립의 전체 순서에 대한 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조립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2번을 먼저 결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 파이프와 부속이 먼저 결합될 것 중에 파이프가 고정이 되고 부속이 회전할 수 있게 어딜 물릴지 파악을 한 다음에 바이스를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2번 스풀이 연결될 겁니다. 자, 유니온 고무 패킹은 마지막 바퀴 돌아오면서 치수가 맞춰질 때 마지막 바퀴 내려오면서 탁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일단은 자, 여기도 3산쯤 남겨놓고 치수를 측정해 볼 겁니다. 자, 이제 3산쯤 남았으니까 치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480이 나와야 되죠. 자, 거리를 재보니까 480이네요. 지금 상태가. 자, 그러면 이제 고무 패킹을 넣고 유니온을 결합해 주면 되겠죠. 살짝 이렇게 들어서 패킹을 넣고 다시 내려와서 패킹이 끼어서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인이 딱 반듯하게 된 다음에 링을 체결해 주시면 돼요.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게 꽉 조으면 고무 패킹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쪼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적당히 타이팅 꾹 정도, 꽉 정도. 자, 그리고 옆에 가서 평행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유니온이 잘 맞나니까 평행도도 자연스럽게 맞아졌네요. 자, 그러면 1, 2번에 결합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자리 배치하고, 자, 이제 1, 2번 결합해 놓은 거랑 3번 스풀이랑 결합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조립되는 포인트가 하나는 부싱이고 하나는 T인데, 부싱은 그냥 파이프의 나사 연장이라고 생각하라 했죠. 그래서 부싱 부분, 이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고정시킬 겁니다. 그리고 부싱 여기 안쪽에, 이 부싱 요 안쪽에 나사가 돌아도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부싱을 쪼고다가 얘가 돈다는 건 얘가 좀 더 약하기 때문에 도는 거고, 치수만 맞춰 먹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마찬가지 여유가 있을 때 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수 측정. 전장 600mm니까 지금 좀 제법 크게 나오네요. 610mm 정도. 그러면 5바퀴 정도 더 감아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그리고 1, 2, 3번까지 연결이 됐고, 자, 이제 4번과 나머지 부분 결합되면 되겠죠. 자, 4번에 연결된 205mm짜리 파이프가 지금 결합된 파이프, 그리고 앞에 T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가 고정이 될 겁니다. 덩어리가 얘가 더 크고 얘가 작고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라면 뭐 실질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항상 파이프가 고정되고 부속이 회전할 수 있게. 그리고 전체 조립할 때는 제품이 무거워서 이제 처질 수가 있어요. 옆으로 평행되게 물리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세워서 물려주시면 조립할 때 처져서, 무게 때문에 처져서 이제 비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서 물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결합되게.
자, 치수가 여유 있을 때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로 전장이 지금 740입니다. 740. 자, 지금 1mm 정도 더 큰데, 그래, 플랜지가 거의 약간 다일랑 말랑이죠. 다였죠. 그래서 한 바퀴 정도 더 돌려주는 게 안전할 것 같긴 해요. 자, 마지막 바퀴 돌아오면서 플랜지 안 걸리게 살짝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 이렇게 체결 해주고, 평행도 한번 점검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해준 뒤에, 자, 이렇게 치수까지 측정해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를 체결해 줘야겠죠. 자, 플랜지 체결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지금 약간 한 5mm 약간 넘게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지금 저는 치수를 지금 측정해 보면 다 맞을 거예요. 그리고 고마마 다 맞는데 엘보에서 약간의 0. 몇 도의 각도만 틀어줘도 뒤로 가면서 이런 약간의 단차가 발생합니다. 자, 에너지 관리 기능자는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조정해서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플랜지의 결합 순서는 이렇게 세워놨을 때, 뭐 눕혀놨을 때 상관없이 아래에 있는 볼트 2개를 먼저 걸어줍니다. 자, 근데 지금 홀이 삐뚤어서 안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뾰족한 아니면 일자 드라이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을 이렇게 사이 넣어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걸어주고 일명 신호대라 그러죠. 신호대. 이걸 이용해서 밑에 볼트 2개만 걸어주고, 그 다음에 너트를 손으로 쪼으시면 안 돼요.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만 걸어주세요. 그리고 사이에 가스켓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가스켓이 이렇게 걸려서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신호대 끝단으로 이렇게 끝단을 넣어서 벌려주시면 이렇게 탁 들어가서 이 볼트 2개에 걸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볼트 2개를 다 걸지 마시고 일단 위에 하나만 걸어주세요. 하나만 걸어주시고, 자, 왜 하나를 마지막에 열어 놓냐면 지금 볼트를 아까 신호대에 넣어서 넣더라도 약간의 단차, 얼라이먼트가 딱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자리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열어두고 나머지는 손으로 일단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킬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스패너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살짝만, 갭이 넓은 데만 쪼아질 수 있게 살짝씩만, 너무 세게 쪼으시면 안 되고 살짝씩만 이제 해주시고, 그 상태로 마지막 홀이 남아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온라인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퉁퉁퉁 치는 느낌으로. 왜냐면 다른 데 볼트가 지금 약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퉁퉁퉁 치면 딱 움직여서 맞춰진 상태로 딱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춰졌다면 이제 마지막 볼트를 넣어서 이제 체결을, 이제 타이팅 작업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비율이 잘 맞게 한쪽만 이제 편중돼서 꽉 조아지고 이렇게 다른데 이제 하나 쪼고 이렇게 하면은 볼트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기본적으로 쪼아 놓고 한 지점을 선택해서 30% 정도, 반대편 대각선 30% 정도, 옆에 거 이제 30% 정도 힘으로
이제 대각선 반대편 30%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한 60% 정도의 힘. 자 이제 또 대각선 60% 정도의 힘. 자 옆에 거 60%. 자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세게 조금 냅니다. 있는 힘껏. 자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가 되면 강관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은 기량과 기술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단순 작업을 잘 내가 숙지하고 있으면 그냥 술술술술 하는 대로 계속 똑같은 방식의 로테이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